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함께 CDCS라고 하는 국제 자격시험 함께 공부하게 된 김영훈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재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교재에 CDCS 시험에 포함되고 있는 규칙에 대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요. 먼저 자아 비판을 하게 되면 먼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양식들을 많이 넣지를 못한 상태이고요. 또 하나로는 그동안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바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학습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것으로 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본 서적에서 한 권으로 다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사모라고. 신사모가 무슨 뜻이냐? 신용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현재로는 회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CDCS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함께 신사모 회원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석사 박사를 모두 신용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신용장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농담을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CDCS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여서 무척 행복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함께 행복한 것 그리고 행복한 시간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DCS는 약어인데 풀어쓰게 되면 핵심은 다큐멘터리 크레디트, 이것을 보통 말할 때 상업 신용장 혹은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용장 분야에 관련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CDCS라고 합니다. 당초에 영국에 IFSA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에서 이제 일종의 금융대학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만든 자격시험 중에 하나가 CDCS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쪽에서 ICC라고 하는 국제상업회의소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격시험이 슬라이드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CDCS, 바로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 속에는 또는 과목 속에는 약간 보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규칙에 대한 소개도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ISP 98이라고 하는데, 이 보증에 관련된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자격시험이 CSDG라는 자격시험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무역 관련된 전문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으로 CITF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시험을 취득하게 되면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일정한 그 학점 인정을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우선 CDCS입니다. CDCS를 합격하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이후의 단계로 CSDG도 도전해 볼 법합니다. CDCS는 당초에는 시험을 1년에 딱 한 번 봤습니다. 4월에 한 번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재수생들이 누적되기 시작하고 불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죠. 2015년 올해부터는 1년에 2번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월하고 10월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요. 응시료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림짐작으로 하게 되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파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로 인해서 명확한 금액 나오기는 어렵고 약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시험은 주로 서울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시험을 봤을 때는 남대문 쪽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봤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저쪽 코엑스 쪽에서 그리고 서울대학교 쪽에서 이렇게 시험을 어쨌든 서울 내에서 시험을 보고 있어서 지방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DCS 시험의
상사의 경우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DCS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용장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해주는 자격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역 전체로 따졌을 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결제수단의 사용 건수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따지면은 굉장히 큰 금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거래에서 결제 방법으로 송금이라고 하는 방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신용장이라고 하는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일부 상사의 경우에는 신용장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을 따로 뽑기도 하거든요. 하여 신용장에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장에 관련된 규칙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먼저 UCP 600이라고 하는 규칙, 그리고 ISBP 745라고 하는 규칙, 그리고 신용장 하 요구되는 서류가 일렉트로닉 다큐먼트로 제출되었을 경우를 다루는 이 UCP, 이렇게 신용장에 관련된 규칙이 있고요. 이 신용장에 관련된 규칙에 추가해서 미국 쪽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보증 신용장을 다루는 규칙이 인터내셔널 스탠드 바이 프랙티스라고 해서 ISP 98이라고 하는 규칙이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껴있는 여러 은행들 간 대금의 상환을 도와주기 위한 규칙으로 은행 간 대금 상환에 관련된 통일 규칙 URR 725가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물론 시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 UCP 600입니다. UCP 600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지, 대충 찍으면 되겠지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조항들이 UCP 600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UCP 600에 있는 내용이 덜 구체적이라서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풀어놓은 것이 ISP 745인데 조금 부담스럽죠. 패러그래프가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UCP 600하고 ISBP 745 여기 부분만큼은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있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담스럽다, 시험 기간이 많지 않은데 나는 언제 공부하나 하시면 적어도 UCP 600 39개 조항은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가셔야지 흔히 쓰는 말로 피보지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보증신용장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SDG라는 보증서와 관련된 전문가 자격시험인데, 그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 ISP는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등한시했었는데 보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CDCS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따지면 주로 이쪽에 신용장 쪽의 규칙이 과하게 표현하면 시험에서 95%를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 ISP 98 쪽, 즉 보증신용장에 대한 문항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또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증신용장 쪽에서 시뮬레이션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신용장에 대한 공부를 과거에 이쪽이 95%를 하고 이게 5% 정도만 하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늘려야 됩니다. 약 80% 정도, 85% 정도 한다면 여기 한 15% 정도까지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무역 실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코텀스라고 하는 것을 좀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FOB 혹은 CIF 이러한 것들이 인코텀스라고 하거든요. 인코텀스 2010에 나와 있는 것이 소개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어음 수표 포페이팅에 관련된 문항들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로 규칙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상단에 있는 것인데,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인코텀스와 관련돼서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인코텀스 공부도 하셔야 돼요. 일반 무역실무 서적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코텀스 2010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은 객관식은 맞습니다. 객관식은 맞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식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제 멀티플 초이스라고 말하는데 섹션 A와 B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섹션 B 부분입니다. 수강하시거나 응시하시는 분들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되면 대학생들 열심히 암기합니다. 머릿속에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역 관련된 서적들, 아니 그 문서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용장 관련된 서류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섹션 A 부분에 사지선다 내지 멀티플 초이스는 잘 맞춥니다. 근데 이 하단에 있는 시뮬레이션 파트 또는 인바스켓 엑서사이즈 부분은 서류를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은행에 계시는 분들, 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류를 그래도 읽어보거나 동료분들한테 서류를 달라고 해서 읽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은 그런대로 수월하게 공부합니다. 뭐 그런대로입니다. 은행원이라고 해서 아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대학생들보다 서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쪽 섹션 B 그런대로 편하게 접근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조항을 머릿속에 암기하지 못한 상태라서 이 섹션 A 부분을 힘들어하긴 하는데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래도 섹션 A가 상대적으로 쉽고 섹션 B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섹션 A는 순수하게 멀티플 초이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스탠드 얼론 어널리시스도 따지고 보면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70문제가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객관식인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인바스켓 엑서사이즈나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바스켓 엑서사이즈의 경우에는 문서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문서에서 문서를 옳게 설명한 것 또는 틀리게 설명한 것 이런 것들을 찾는 문항이 주로 인바스켓 엑서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로 신용장을 갖다 놓고 항공운송장, 선화증권, 보험서류를 갖다 놓고 하자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맨 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찾는 건 아니고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보거나 저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은 10개의 디스크레펀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0개의 하자사항을 문제 출제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 10개의 디스크레펀시 중에서 진정한 디스크레펀시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관식은 아닙니다. 객관식인 거예요. 10개의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5개의 하자를 찾는 거니까 객관식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멀티플 초이스 자신이 생기면 문서를 많이 읽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정보가 쓰여지는지 문서에 어떤 정보가 어느 영역에 많이 나오는지를 읽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당초에는 과거에는 120문항이었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100문항입니다. 100문항이고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지 서티피케이트가 날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금은 어렵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조금은이라고 해야지 공부하실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조금은 어렵다고 이야기해지는 이 CDCS 어떻게 공부해야지 합격을 하는 그날이 올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섹션 A와 섹션 B로 나눴을 때 섹션 A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조항을 많이 외울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에 반해서 섹션 B는 조항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도움은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문서를 많이 보시고 또한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것,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섹션 A를 보게 되면 메인이 되는 것이 UCP 600입니다. UCP 600을 공부하시고 ISBP 745는 UCP 600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주로 정리합니다. 대표적으로 ISP 745에는 UCP 없는 내용이 각종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각종 증명서의 수리 요건을 정리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ISP 98은
내용이 겁나게 많은데 그 겁나게 많은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이건 UCP하고 똑같군, 이건 UCP하고 똑같군, 이건 UCP하고는 차이가 있군 해서 UCP하고 역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아주 좋은 합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서 후단에도 그러한 수강생분들의 요청을 고려해서 UCP 600과 ISP 98을 비교해서 나름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리하실 때는 UCP 600을 기본으로 하고 UCP 600과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멀티플 초이스 학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섹션 B는 특별히 섹션 B가 3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섹션 B 중에서는 문서를 읽게 되는 인바스켓 엑서사이즈와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가 아주 힘들어요. 실제로 많은 수강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뵙는 은행 직원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데 많은 질문은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의 문제들이에요. 멀티플 초이스들은 스스로 푸시거나 또는 규칙을 보면 정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엑서사이즈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우선 신용장을 읽어보시는데 신용장을 읽어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가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날라오는 신용장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모르면 3페이지, 5페이지를 다 봐야 된단 말이죠.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름 그 코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니피셔리는 59번 란에, 애플리컨트는 50번 란에, 상업송장은 46, 상업송 송장의 물품 명세 부분은 45A 또는 서류는 46A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번호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용장을 읽는 능력 플러스 번호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 강좌는 저하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IF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어렵게 된다고 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렵게 낸다고 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보게 되는 시뮬레이션 문제는 제가 냈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기 위해서 준비했던 문제풀이도 보셔야 되겠지만 IFS, 즉 시험을 관리하는 조직 쪽에서 내도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번 보시는 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따로 풀어드리진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IFS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섹션 A는 조항을 많이 암기하는 쪽으로 공부하시고 섹션 B는 문제를 많이 보시는 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CDCS라고 하는 자격시험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쪼록 저하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신 분들 모두가 최종적으로 합격이라고 하는 큰 시간 투자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